오늘 보시면은 이번 그 이란 전쟁의 본질, 실체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이번 전쟁의 전세나 정황 그리고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언론들이 미국이 수세에 취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고 그거를 주류 언론들이 대부분 받고 한국 시민들도 그걸 정복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전혀 지금 전세나 정황이 미국이 주도하는 그런 전쟁이고 이번 전쟁은 미국이 양보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그 점을 오늘 명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전쟁 상황이 되면은 무임승차하는 나라들이 많이 생기죠.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사이가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떻든 세상을 보는 관점이 프랑스의 마크롱하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이번에도 프랑스가 무임승차를 하겠다. 이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가지고 원유나 이런 부분이 수송될 때 한국을 비롯해서 대부분 나라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항해의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 항해의 자유라는 것이 결국은 미국의 군사력에 의해 가지고 공해상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항해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권리란 것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게 되니까 그 부분에 무임승차를 해서 안 된다 이런 이제 발표가 트럼프 대통령 입에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이란 문제는 곧바로 중국의 문제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이란이 이 미사일 전력을 확보하는데 중국이 물심양면으로 엄청난 도움을 줬던 거죠. 그리고 현재 이란 전쟁의 중심에는 어쩌면 이란이 대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부를 정도로 중국의 전략의 일환으로 지금 이란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점을 오늘 충분히 다루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투자 섹션에서도 굉장히 귀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차근차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문제를 일단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은 유럽 내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생각이 좀 똑바로 박힌 사람들은 유럽이 미국의 군사비 지출에 의해 가지고 안보를 그동안 제공받아 왔으니까 그런 실용적인 측면뿐만 아니고 미국이 하는 일이 옳은 것이니까 올바른 것이니까 유럽이 단결해서 미국을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의 마크롱이나 스페인의 총리처럼 미국이 옳지 않은 일을 한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죠. 저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만 뭐 우파적 시각 좌파적 시각을 제쳐두고 미국이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올바른 일. 그다음은 모든 게 다 실용적인 문제니 그다음 논의할 이야기지 않습니까? 미국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올바른 일을. 그러니까 그 점을 이스라엘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는 그 점이 굉장히 명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그냥 여기저기 그냥 분위기에 휩쓸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전문가 이야기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제가 한 40년 정도 지필 연구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의 글을 보게 되면은 이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점은 강점이 있고 어떤 점은 단점이 있다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죠. 이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는 테헤란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분을 소개할 때부터 제가 분명히 언급했지만 이란의 신정정치와 이란 혁명 수비대 내에 권력 이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해박한 그런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계속되면서 이 세계적인 시각 그러니까 대외 정세나 국제 관계를 보는 데서는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가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이제 제대로 교육받은 거하고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테헤란 대학교가 명문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훈련 과정이나 이런 것이 좀 뒤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이란 문제에 집중할 때는 좀 정확도가 높았는데 점점 이제 이란 문제 외에 대외 관계나 이런 부분을 이야기할 때는 이제 눈에 거슬리는 이야기,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하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 전황 소개나 이런 부분은 제가 안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논조가 연합군의 전쟁 수행에 대해 점점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가고 있고 대중국 전략과 함께 이란 전쟁을 넓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방송 들으시면서 다행인 것은 많은 유튜버들이 있지만 그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보의 진위라든지 심도나 밀도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은 세월과 연구 경력에 상당히 비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글을 읽을 때도 제가 정확하게 밝은 면 어두운 면을 다 동시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작정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필터를 거쳐 가지고 올바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죠. 여기 이제 CNN 방송에 이 출연한 알리 알포네 그러니까 아마 이란계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그런 분 같습니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보더라도 굉장히 마음에 안 드는 거죠. 마음에 안 드는 건데 이거를 하미드리자 아지지 박사가 여러분들 포스팅을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이분 이야기가 맞다는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목표나 출구 전략도 없이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했습니다. 이런 시각을 갖지면 안 되는 거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확고한 이런 목표를 갖고 여러분들 접근한 겁니다. 핵을 제거하고 미사일을 제거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이나 주변권 위협을 없애겠다. 이런 거짓말을 막 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포스팅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출구 전략이 당연히 여러분들 대통령 너희들이 무슨 수준인데 도널드 트럼프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수하고 당신들이 수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신들 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석유값이 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참새 정도 시각밖에 안 되는 거죠. 트럼프는 지금 전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번 기회에 중국의 대리전을 수행하고 있는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서 중국이 함부로 할 수 없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새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봉황머리를 이해하겠냐 이야기죠. 이란은 집단 지대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혁명 수기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다. 이 CNN 입맛에 맞는 사람이 있지만 벤 윈드먼이 누군지는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CNN이 부를 정도니까 이란계 미국 학자 같아요. 그렇지만 이 자체가 잘못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목표가 없이 미국을 전쟁에 휘말리게 했다. 전쟁이 뭐 여러분들 땅 따먹기 놀이가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심사숙고했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제가 이 양반이 기본적으로 전쟁이 진행되면서 전황 보고를 보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서 안 되는 데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 박해 문제를 여러분들 커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력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하미드 아지지 박사가 올린 글을 보게 되면은 연합군은 정권 교체를 약속했다. 그러나 많은 이란인들은 지금 배반당한 것처럼 느낀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전쟁이 처음에 계획한 대로 척척 돌아갈 수가 없는 것이고 지금 4주 정도 전쟁을 수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발표했으면 지금 3주째 들어가는 거니까 전황이라는 것이 유기체와 같아서 항상 변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글을 딱 올리는 걸 보면은 이 양반이 지적인 그런 역량이라는 것이 그냥 내부 문제를 벗어나는 정도는 아니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들은 정권 교체를 약속받았지만 약속할 수 있는 게 어디 있냐 이야기. 전쟁이란 것이 어떻게 여러분들 명확하게 시작할 때부터 결과를 알 수가 있냐 이야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헛소리들을 그대로 방영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문제를 전부 다 다룰 만한 그런 지적 역량이 있는지, 그게 지적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테헤란 대학교 수준이라는 것이 있을 거란 이야기죠. 그 나라에서는 서울대처럼 최고겠지만 그래서 수준 차이가 나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지네브 리브아님은 모로코 출신의 유대인 같이 보이는데 본인은 베르베르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 글을 읽으면 참 똑똑하다. 아랍어를 할 수가 있고 프랑스를 할 수가 있고 영어를 능숙하니까 지금 20대 말이나 30대 초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아주 압권이지 않습니까? 이란에 대한 의무는 모든 것이 다 중국에 관한 것이다. 이란 문제는 중국의 문제고 더 이야기하게 되면 이란 전쟁은 중국의 대리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주 멋진 논문을 어제 소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포스팅하는 것 다른 사람 의견이 참 읽어볼 만합니다 이렇게 소개하는 것도 전문가들은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거죠. 그걸 가지고 제가 단박에 이 양반의 지적 역량이나 사고관을 그냥 그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노베르트 류티겐 독일 의원을 한 명 소개한 겁니다. 지네바 리브아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이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야기지 않습니까? 독일의 굉장히 반듯한 보수 진영의 대표주자 가운데 한 분 같습니다. 이분 말씀입니다. 이 노버트 나는 이란 전쟁의 결과가 여전히 열려 있으며 9천만 명의 이란인들과 국제 안보를 위한 중대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나의 주장을 고수합니다.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이란 전쟁에서 이란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950년 6월 25일 날 6.25 전쟁이 터졌을 때 미국이 외면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미국이 왜 참전합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엄청나게 선악 개념이 명확했던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악을 격퇴해야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전쟁에 투입돼서 수만 명의 미국 젊은이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부터 절대 미국 사람들이 그렇게 지상군 파견 안 합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었는데 이란 사람들이 여러분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런 고통을 좀 이해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 있냐 이야기죠.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 수가 있냐 이야기죠. 북한 동포들이 고생을 하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이 정치인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이나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술적 불이익보다도 자유로운 이란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이 더 중요합니다. 이 문장 하나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관과 세계관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굉장히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전쟁이 그냥 석유 가격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좀 대의를 추구하는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미덕을 추구하는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고 사람들이 훌륭한 여러분들에 대한 욕망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 선거가 개판이 되더라도 대부분이 입을 다물면 그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이 여러분 독일 정치인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름값 문제가 아니다 이야기죠. 자유로운 이란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더해줘야 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다 여러분들 이렇게 도덕적인 불감증이라든지 선악에 대한 모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부 다 나중에 여러분들 부메랑이 돼 가지고 자기 세대하고 다음 세대한테 여러분들 질곡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미국의 주류 언론들도 이렇게 무심한지 이란 여러분들 부상당한 시위자를 치료해 줬다고 해가 여러분들
이란의 간호사 2명이 끌려가 가지고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 돼서 여러분들 뭐죠? 예? 신체 기구 일부를 여러분들 제거해야 될 정도 그런 만행들이 지금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여러분들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노르베르트 리트겐 의원 여기에 EU 컨피덴셜 팟캐스트를 하네요. 폴리티코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에서 여러분들 한 내용을 이분은 지금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 이 문제를 보느냐. 노르베르트 레트겐 의원은 독일 의원입니다. 유럽이 미국 주도의 이란 공습을 적극 지지해야 되고 이것이 9천만 이란 국민이 47년 독재를 끝내고 자유를 되찾을 역사적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국제사회가 얼마나 관심을 가져줬냐 이야기예요. 예?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받은 것은 전부 다 누리고 그다음 모르겠다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노르베르트 리트겐 의원은 이란 정권의 핵 야망과 러시아 지원 등 국제 안보 위협을 공습의 명분으로 제시하고 국제법적 논란보다도 정권 교체의 실익이 더 크다고 주장합니다. 비록 단기적으로 유가가 급등하고 같은 단기적 경제 손실과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술적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이란의 자유화가 결과적으로 러시아 중국 축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아지지 박사는 이 정도까지는 시각이 확대가 안 되는 겁니다. 따라서 유럽의 분열을 경계하고 미국이 명확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여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국가가 붕괴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조언합니다. 여러분들 이 팟캐스트에서 노르베르트 레트겐 의원이 올바른 세계관 이란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유럽은 하나의 목소리로 미국의 공습을 지원해야 되고 이번 전쟁은 이란인들이 잔인한 독재를 끝내고 자유와 자결권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창구를 제공한 전쟁이고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전부 다 모든 짐을 다 미국과 함께 이러면 떠안길 수가 없다는 거죠. 공습에 반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게 프랑스의 미테랑이 이런 공습에 반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테헤란 정권의 안위를 보장하는 것이며 이것은 세계 변화에 더 큰 위협이 됩니다. 단기적인 경제적 비용보다도 자유로운 이란이 국제사회 통합됨으로 얻게 될 지정학적 경제적 이득이 훨씬 큽니다. 유럽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정치인들이 있네요. 이제 프랑스가 이번에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 겁니다. 그러면 미국이 왜 나토의 회원국이 돼 가지고 유럽 전부를 다 보호해 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의 우호적인 독일이나 미국의 우호적인 이탈리아나 미국의 우호적인 폴란드만 여러분들 방위조약 맺어 가지고 도와주지 왜 전체 다 여러분들 유럽을 다 책임져줘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 프랑스의 외무부에서 발생한 것 우리 참전 안 한다. 우리는 참전 안 하고 우리 기지가 중동에 있는 것만 보호하는 것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보고 진짜 싸가지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프랑스를 나토 회원국으로 미국이 엄청난 전비를 들여가지고 프랑스를 왜 여러분들 보호해 줘야 되냐 보호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대변해서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프랑스는 노입니다. 외무부의 프랑스의 응답 계정이 이미 답을 들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당신들만의 전쟁을 어떻게 그게 당신들만의 전쟁이냐 이야기죠. 핵을 가진 이란이 중동 질서를 전부 다 재편할 건데 어떻게 당신들만의 이야기냐 이야기죠. 진짜 싸가지가 없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나토에 철수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방국들만 여러분들 개별 접촉해서 방위조약 맺어 가지고 계약해서 여러분들 지원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방어적이고 보호적인 것만 하겠습니다. 프랑스 마크롱은
전쟁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지 않습니까? 가자 전투에서도 수시로 여러분들 로켓포를 발사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이스라엘을 비난하고 이스라엘 여러분들 프랑스 입국 금지까지 내렸지 않습니까? 진짜 이런 사람들은 참 밥맛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미국의 공습에 대한 비판, 법적 근거가 없다.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 저는 동의하지 않거든요. 핵 협상을 통해 가지고 핵을 가질 의사를 포기를 안 하니까 당연히 개입해서 이러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 거죠. 프랑스의 군사적 역할은 자기들만 지키겠다 이야기죠. 항해의 자유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 세계 고경에서 이런 가능했건 미국이 이런 해군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은 그런 절대적인 군사 우위를 갖고 있는 세력이 없으면은 전부 다 여러분들 공해상에 해적들이 난무해 가지고 항해를 할 수가 없는 시절이지 않습니까? 프랑스는 군사력을 전개하되 미국 주도의 공격작전에는 참여하지 않겠다. 공격작전에 참여하라고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들 기름 옮기는 함정을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렇게 호위해라 그거지 않습니까? 유럽의 전략적 자율성, 마크롱은 이번 전쟁을 계기로 유럽이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안보 전략을 갖춰야 되는 지론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유럽이 혼자서 이런 지탱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GDP 이런 2% 정도 여러분들 군사비 지출라도 허덕거리고 그리고 군사 역량을 따라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프랑스에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1970년대는 그래도 좀 나았지만 그동안 좌파 정권이 집권해가 이런 프랑스 간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하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라가.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독자적인 안보 역량이 소원은 좋은데 생각은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런 유럽이 안보를 스스로 이런 지키는 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이 여러분들 군비 지원을 중단하면 전쟁이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의 당위도 중요하지만 실제를 무시하면 죽는다고 여러분들 일치 예전에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가 수십 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정신 못 차리면 그냥 죽는다. 인간이 당위만 이야기하고 자주국방이 안 되는데 우리도 잘 들어야 되죠. 자주국방이 안 되는데 전부 다 자주국방이 이름 하겠다고 실제가 어려운데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외교가 실패했으니까 여러분들 전쟁을 일으킨 거지 않습니까? 정말 참 지도자가 이렇게 정신 못 차리면은 이란 정권은 위협적이지만 미국의 일방적 폭격은 정당성도 없고 해결책도 아니다. 마크롱 주장입니다. 유럽은 스스로 지킬 힘을 기르며 독자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유럽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돈도 없고 기술력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엄청나게 싫어하는 거죠. 빤질거리는 젊은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죠. 미국 측 입장은 미국이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해서 나토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당신들이 그러면 우리가 유럽을 왜 지켜줘야 되냐 나토 무용론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럽 안보 무임승차론이 나오는 것이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국이 군비를 GDP 대비 3.8에서 4.2% 정도 투입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영국 2.3%, 독일 2.1%, 프랑스 2%, 폴란드 여러분들 5%, 유럽 나토가 1.9에서 2.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전비를 전부 다 담당할 수 없으니까 3.5%대까지 올리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미국 측 입장은 프랑스처럼 중요한 전쟁에 발을 빼는 동맹을 위해 미국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는 것이 옳은가? 정작 필요할 때 무임승차 하겠다는 동맹국을 우리가 왜 보호해야 되는가? 무임승차 프리라이더라는 거죠. 프랑스처럼 협조하지 않는 국가들 대신에 독일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나 이탈리아의 행군기지 그리고 폴란드 발트 3국처럼 미국에 협력하는 국가를 위주로 안보 질서를 새로 재편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주국방 좋죠. 유럽이 스스로 자주국방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자유이란에게 자유이란 자유한국에게 힘을 그렇게 해서 이런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이란 전쟁을 보면 소인배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대의를 위해 가지고 대의를 추구해야 여러분 나라가 유지가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 이 노르베트 르테겐 의원이 하도 여러분들 생각이 훌륭해 가지고 1965년생이네요. 독일의 보수 정당의 의원이고 이렇게 여러분들 베를린에 거주하는 분이네요. 노르베르트 알로이스 르트겐 연방 하원 의원을 오래 했네요. 1994년부터. 메르켈 내각에서 장관을 역임했으니까 아마 보수 진영 인사로서는 드물네요.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제 반듯한 생각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독일 내에 이런 생각을 한번 이해하는 것도 이번 전쟁을 바라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쭉 제가 타임라인을 따라 한번 추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좋은 방법이 그 사람이 남긴 글을 쭉 추적해 보면 대충 그 양반의 세계관이나 전쟁관을 볼 수 있으니까요. 이란 국민을 위한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란 남녀들에게 역사적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이란 사람을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란 사람을. 우리도 같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란 사람을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북녘 동포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문제의 출발이 거기에서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이란 국민이 자유와 자결권을 되찾을 가능성이 열릴 것입니다. 중동의 평화를 위해 독일과 유럽은 전쟁 이후에 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이란 국민이 자유와 자결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줘야 된다는 거. 그게 사람이 하는 일이고 그게 짐승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한국 국민이 자유와 자결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도움을 주고 관심을 가져줬지 않습니까? 3월 5일 날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을 평가하는 것은 딜레마입니다. 이것을 단순히 국제법 위반으로 치부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란 독재 정권의 존속을 보장해 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마크롱의 생각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두 가지 악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더 큰 악은 단연코 테러 정권입니다. 핵을 손에 넣기 일보 직전이면은 당연히 이런 미국이 개입해서 핵을 제거해야 되는 거죠. 그걸 용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3월 1일 날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바로 올린 글입니다. 이번 군사작전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이란 국민이 50년 가까운 노예 상태와 고문, 억압에 스스로 해방되도록 돕는 것입니다. 국제사회 일원이면은 이란 국민들이 해방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실용적인 문제 이외에 사람이 대의가 국가도 대의가 있어 대의 명분이 있어야 정의를 추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쟁 수임이 다른 국가들의 정치적 지원은 바로 이 방향을 향해야 됩니다. 한국이 미국에게 동참할 것인가? 그때 이런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죠. 국민이 50년 가까운 노예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를 경험했던 것처럼 자유 이란이 달성되는데 우리가 힘을 더하겠다 이렇게 좀 고결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런 나라의 품격도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엔시 슈판 의원이 쓴 내용을 다시 여러분들 이분이 다시 이런 포스팅을 했는데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 파괴를 원하며 주변국을 테러하고 러시아의 전쟁을 적극 지원합니다. 올해 초에만 3만 명의 이란인이 자유를 위해 싸우다 학살당했습니다.
정권의 몰락만이 이란의 자유와 지역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란 정권이 이스라엘을 파괴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생존권을 인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거 자체가 악이지 않습니까? 주변국의 악의 축을 구성해서 후티 반군이나 하마스나 헤즈볼라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악이지 않습니까? 러우 전쟁에서는 러시아를 적극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게 악이지 않습니까? 중국이 이란의 이런 미사일 기지를 가동시키는데 혁혁한 공을 하면 그게 악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한국인들도 좀 먹고 살 만큼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옳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명료한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입장을 피력해야 되고. 3월 13일 날 메르츠 총리의 미국 대러시아 제재 완화 비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지금 러시아 제재를 완화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해 우리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방해받거나 중단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때문에 유가가 이런 급등하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한 달 정도 여러분들 검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재 완화한 부분에 대한 메르츠 총리의 발언 같습니다. 주목할 만한 발전이자 이란 신권 정권의 뼈아픈 외교적 패배입니다. 걸프 국가들이 주도로 135개와 유엔 안보리가 주변국에 대한 이란의 공격을 규탄하고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기권했습니다. 항상 이 사람들은 그냥 전체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겁니다.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사람들은 옳은 게 없는 겁니다. 이익만 있는 겁니다. 러시아 수뇌부들한테는 뭐가 중요하냐,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중국 공산당의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이익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중동 모두의 평화와 안보에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안보를 지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지역을 서로 대치시키는 전략적 실수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지만 유럽은 여전히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이란 정권은 최대한으로 약화됐습니다. 내부의 민중 압력과 외부의 공격이 자유로운 이란으로 가는 길을 열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이란으로 가는 길에 한국이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자유로운 이란으로 가는 길에 프랑스가 동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수주체 이란인들은 정권에 맞서 거리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전쟁 이후에 이란 사람들이 자결권을 되찾을 기회가 있습니다. 독일의 군사적 개입은 헌법상 현재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난 후에 이란 국민에 대한 정치적 지원이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 딜레마는 항상 두 가지 악사의 형량 과정입니다. 이란 정권은 미국의 공격보다 더 큰 악입니다. 군사작전으로 정권이 제거된다면 최소한의 폭력으로 정치적 전환을 이루는 것이 관건입니다. 50년 가까운 탄압으로 반대 세력이 거의 없지만 나는 이란의 젊은 세대가 이 기회를 잡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에 이렇게 좀 반듯한 정치인들이 세계를 어떻게 보는지 미국 정치인들 외에 유럽의 이런 대표적인 독일이란 국가의 보수 정치인들이 보는 시각은 그야말로 반듯함인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도 독일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이 정당하고 이란 정권 존속이라는 것을 물리치기 위해서 불가피한 행위였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보시고 다음은 미중 정상회담이 2주 후에 있을 예정인데 아마 연기를 할 모양입니다. 중국 측으로는 대단히 이제 중요한 그런 이벤트인데 여기 이제 제네바 리부아님, 제가 오늘 여러 가지를 알아보니까 여기 이제 이분이 모로코에는 과거에 이제 역사적으로 스페인이 유대인을 박해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대한 모로코 지방을 아마 이동해 후손들이 중동 지역에서도 유대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강한 그런
곳이 모로코고 비교적 모로코가 좀 개방적이죠. 중동 국가들 가운데서. 그래서 얼굴색이 희기 때문에 유대인 같다 이렇게 봤는데 이 베르베르인들인 대개 제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얼굴색이 좀 검은색으로 이렇게 봤는데 베르베르인들 대개 북아프리카에 많이 거주하지 않습니까? 베르베르인들. 그런데 베르베르인들도 거의 이렇게 얼굴색이 희고 이런 분도 많은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정확하게 규정할 수가 없는데 유대인이 혈통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이제 제네바 리브아님은 이란 question is all about China. 이란 문제는 전부가 다 중국 문제다.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를 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해제를 돕지 않는다면 시진핑 주석과 예정된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쟁이 한참 지금 진행 중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중국에 가가지고 의전 행사에 참여하고 모양새가 별로 안 좋죠. 그리고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블룸버그가 보도가 나니까 투비아 게링이라는 분이 올린 글을 지네바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이 다시 포스팅을 한 겁니다. 동의한다는 이야기죠. 중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즉각적인 군사작전 중단 촉구.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베이징이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 확보를 돕지 않는다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하겠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2주 후에.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상외교는 중미관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전략적 지도 역할을 한다고 말하면서 양측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문과 관련하여 소통을 유지해 왔다고 덧붙였다. 예정대로라면 4월 달에 2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양국 사이에 무역과 관련된 그런 해난의 중대한 그런 발표를 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으로 하여금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하라고 요구한 것에 대한 질문에 중국의 대변인은 최근에 긴장이 무역 경로를 방어하고 지역 및 세계 평화를 훼손하였다고 답했다. 원론적인 답을 한 거죠. 이 게시물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정상회담이라는 외교적 카드를 사용해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위한 군사적 정치적 압박을 가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지네브 리브아님이 짧은 글이지만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는데 이번 이란 전쟁의 에픽 퓨리 작전이 끝나기 전에 시진핑을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의사를 피력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픽 퓨리 작전을 끝내기 전에는 시진핑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상회담이 연기될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지네브 연구원은 전쟁이 정상회담 이전에 종결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중국의 대리인하고 이런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수십억 불을 이런 투입해 가지고 육성한 중동의 중국 대리인하고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전쟁의 주인인 중국을 만나겠습니까? 안 만나죠. 정상회담 연기는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 수단입니다. 이란의 최대 후원자인 중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해결하거나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전쟁이 진행 동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기보다도 전쟁에서 원하는 결과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취할 때까지 트럼프는 시진핑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만나주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원유 수입의 50% 이상을 페르시아만에 의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분들 호르무즈 해협의 호위선으로 중국 함정이 참가하라 충분히 여러분들 요구할 수 있는 이야기고 한국 측에서도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당신의 물동량을 전부 다 지금까지 미국이 지켜줬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존 스펜스 여기 워스타디 메디슨 폴리스 포럼에 이분이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런 글을 올린 것도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연구원 입장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번 이란 전쟁에서 중국은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 이렇게 여러분들 한 내용인데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이란 전쟁은 곧 중국의 문제다. 이 내용을 한번 확인한 차에서 이분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미국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전쟁은 중동의 세력 균형을 넘어서 중국의 글로벌 전략인 1:1로의 심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과 4천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란을 중동에 미국을 묶어두기 위한 지정학적 교두부로 삼아왔지만 이란 위기로 인해 막대한 투자와 정치적 영향이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결국 강력한 힘이 전략을 규정한다는 원칙에 따라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대응이 중국의 팽창을 실질적으로 억제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냥 이란 전쟁을 그냥 단일로 전개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중국의 중동 영향력과 이런 모든 것을 이번에 그냥 파괴하는 그런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이분이 여러분들 월스트리트저널의 기고한 문을 통해 가지고 명확히 한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미국은 양보할 수 없고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번에 양당 간의 결판을 내 가지고 중동에 발을 묶여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미국의 힘의 외교가 거둔 실질적 성과입니다. 많은 미국의 주류 언론이 호르무즈 해협이 어떻고 이렇게 떠드는데 이 사람은 뭡니까? 미국이 이긴 전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응은 이란을 넘어서 중국의 중동 내 영향력 확대를 저지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목표로가 여러분들 이번에 때린 거죠. 그것까지 오늘 공병호 TV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읽으실 수가 있어야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중국의 평창 정책을 중동에서 여러분들 대리인을 그냥 제거해버리는 전쟁을 지금 치르는 겁니다. 중국은 이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중동에서 전략적 이익을 챙기고 중동에 막대한 미국의 군사력이 묵기되도록 함으로써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우위와 동시에 대만 침공의 교두부로 확보할 의도를 갖고 있었지만 실제 물리적 충돌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자산을 보호할 능력이 부족함을 이번에 여실히 드러내게 된 겁니다. 모든 세계 문제의 중심에 중국이 있는 겁니다. 중국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중국이 있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란 배후에는 중국이 있다 이야기죠. 이란의 미사일이 저렇게 이런 탄도미사일이 기승을 부리는 중국이 전부 다 제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란 배후에 중국이 있다. 여기에 지네브 리브와 허드슨 연구소의 연구원이 여러분들 이런 명확한 논문을 통해 가지고 이란의 막대한 미사일은 전부 다 중국의 공급망 체계에 의해서 이런 뒷받침이 된 거다. 그렇게 의견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죠. 이 보시면은 한 분이 2015년에 이게 오바마 정부 때일 겁니다.
핵 합의가 파기가 됐는데 그때 여러분들 핵 문제만 관심을 가졌지 핵을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에 대한 그런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전무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여기 보시면은 2015년에 이란 핵 합의는 이란이 중국으로부터 공급받은 미사일 무기고를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이것은 중동과 그 너머에 중대한 위협이 되었습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한 에픽 퓨리 작전은 이란이 뚫을 수 없는 미사일 방어 시스템으로부터 보호받는 핵 보유국이 되는 것을 막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네버 리브아 연구원이 중국은 이란의 군사 역량을 구축하는 데 혁혁한 공헌을 했습니다. 중국이 악의 축의 굉장히 중심적인 인물인 거죠. 중국이 이란의 국민들을 탄압하는데 도덕경찰들이 이런 여성들을 탄압하고 모든 기술적인 인민 통제 기술을 전부 다 중국이 제공해 준 겁니다. 서울에도 똑같이 할 겁니다. 아마.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가 여러분들 여기에 해마다 미사일 지원을 확대한 겁니다. 2000년도에 혁명수비대에 로켓 연료 전구체를 공급했고 2021년에 GPS를 북두 시스템으로 교체했고 2022년에 미사일 약 800기 분량의 추진체를 공급했고 2024년에 CM30이 대한미사일을 협상했으니 아직 제공은 안 됐는 모양이죠. 그렇게 해서 이란 내에 여러분들 미사일 재고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데 누가 기여했냐? 중국이 기여한 겁니다. 중국이. 차이나 빌탑 이란의 군사 역량을 구축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겠다. 이게 여러분들 이란의 미사일 개수입니다. 지금 2000개까지 올랐는데 1000개 수준에서 2000개까지 올라가는데 결정적으로 기여를 한 거죠. 중국이. 이거는 중국의 탄도미사일 1500개 이상의 이 중국이 제공한 그런 화학물질이 발사체에 기여한 거죠. 여러분들 지금 세칸 클래스의 탄도미사일에 중국으로부터 여러분들 제공된 플로펠런트가 발사체 같네. 1월부터 3일까지 260개 6월 달에 800개 지난해 이런 대부분 다 전달됐네. 전체가 1560개의 미사일 이름들 발사체에 결정적으로 중국이 기여한 겁니다. 이란 전쟁은 중국의 대리 전쟁인 거죠. 이란은 중국의 중동 대리인이고 폭발적으로 증가한 겁니다. 이렇게. 그 대신에 여러분들 이 미사일을 인터셉트하는 미국의 생산 역량은 아주 작은 거죠. 이 격차를 어떻게 메울 겁니까? 지네바 리브아 님이 아주 잘 쓴 글입니다. 베이징의 품 안에서 이란이 어떻게 여러분들 군비를 축적했는가, 군사장비를 어떻게 축적했는가. 2015년 핵 합의는 이란의 미사일 개발을 방치함으로써 핵무기 운반 수단을 사실상 허용하는 치명적 결함을 남겼습니다. 이 틈을 타서 중국은 위성함법과 미사일 연료 전구체를 공급해서 이란이 중동 최대 규모의 정밀 미사일 무기고를 구축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이란은 이 무기를 통해 걸프 지역 국가들을 인질로 잡고 미국의 방어 시스템을 소모시키는 전략을 구사해 왔습니다. 이걸 전부 다 이번에 이런 일거에 뒤집어 엎어야겠다는 것이 트럼프의 전략인 겁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핵과 미사일을 별개로 보던 과거의 실패를 바로잡고 이란의 미사일 역량을 완전히 파괴해서 핵 위협의 물리적 토대를 제거하는 시도입니다.
결국 이란 전쟁은 중국이 설계한 미국 안보자산의 고갈 시나리오를 선제적으로 타격하여 차단한 과정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넓은 시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냥 이런 석유 가격 때문에 그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핵합의는 핵폭탄을 만들려는 시도를 제안했을지 모르지만 그 폭탄을 목표물까지 전달하는 수단을 완전히 방치했습니다. 중국은 단순히 이란과 무역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란이 중동을 총구합에 세워둘 수 있도록 산업적 역량을 구축하는 데 중국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겁니다. 이란의 모든 탄두미사일에는 미사일 연료의 화학적 성분부터 정밀 유도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전부가 다 중국제입니다. 이란은 한 달에 100발의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미국은 한 달에 고작 6발에 7발의 요격미사일을 생산할 뿐입니다. 에픽 퓨리 작전의 목표는 이란의 탄도미사일 능력을 파괴하고 재건을 막아서 그들이 미사일 방어막 뒤에 숨어 핵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국은 단 한 명의 군인도 배치하지 않고 이란의 미사일 생산을 가속함으로써 미국의 군수물자에 대한 소모전을 강요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보 같은 짓을 방치한 민주당 정부의 실정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번 작전을 수행하는 겁니다. 미국은 수년간 쌓은 중국의 전략적 투자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전된 기술을 잿더미로 만듦으로써 베이징이 설계한 딜레마를 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이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고뇌나 미국의 여러분들 그런 고민을 좀 이해를 하고 떠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참 세상에는 소인배들이 그렇게 많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생산 역량을 가져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뚫기 어려울 정도로 두터운 미사일 방어막 뒤에서 이란의 핵 돌파를 수용하거나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으면 혹은 대만 해협을 위해 할당된 비축물자를 끌어다 당장 여러분들 한국에서 사드가 가지 않습니까? 패트리어트가 이동하지 않습니까? 무심하게 우리 문제가 한국인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겠다. 베이징은 미국의 딜레마를 정교하게 설계해 놓았습니다. 에픽 퓨리 작전은 그러한 선택의 순간이 아예 오지 못하도록 이란 때문에 미국이 대만 전쟁이 발생하더라도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항상 중국 공산당은 음흉함이 트레이드 마크지 않습니까? 그걸 잘 재야 되는데 잘 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미사일들을 파괴함으로써 중국의 수년간에 걸친 전략적 투자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이전된 기술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도 태평양에서 발발한 전쟁하고 중동의 이란 위협하는 전쟁을 동시에 수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저도 마찬가지고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언론사가 쓴 그런 잡스러운 기사에 휘둘리지 않고 세계를 좀 넓게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안목과 시야를 갖추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전쟁의 본질이 단순히 이란을 타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놓은 전략적 저시에서 탈출하는 미국의 고육주책입니다. 이란의 저렴한 미사일로 미국의 고가 요격미사일을 소진시켜 결과적으로 미국이 대만 해협에서 중국을 견제할 능력을 약화시키는 중국의 고도의 소모전 전략을 트럼프는 정확하게 짚어낸 겁니다. 미국은 소모전의 늪에 빠지기 이전에 중동에 있으면 이란이 지키고 있으면 주한 미군이 대북 방어도 힘든 겁니다. 미국은 소모전의 늪에 빠지기 이전에 미사일 무기고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중국이 공들여 싸운 이란이란 대리위협 카드를 무효화시키기 위한 전쟁입니다. 이렇게 이해의 도를 넓히고 깊이를 깊게 해가지고 좀 교양 있는 여러분들 시민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번 전쟁은 미국이 기울어진 글로벌 지배력을 재확립하기 위한 전쟁인 겁니다. 그러나 테헤란 출신의 아지지 박사는 국내 문제는 능숙할지 모르지만 이런 시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시각이. 이란 문제는 결국 중국의 문제고 이란 문제는 한국의 문제고 이란 문제는 대만 문제인 겁니다. 지네바 리부아님 여러분들 쓴 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똑똑하네요. 20대 말에 30대 초인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할까. 이번 전쟁을 보는데 상당히 빚을 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 논문도 참 좋은 논문이고 그리고 아주 미녀입니다. 미녀. 이 보시기 바랍니다. 지네바 리부아님이 프랑스도 잘하네요. 학부를 프랑스에 다니고 대학원은 조지타운에 나왔네요. 프랑스 인터뷰를 한 겁니다. 프랑스로 한 제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지네바 리부아님 프랑스를 아주 잘하네요. 여러분 보시기도 미녀죠. 정말 미녀입니다. 미녀는 언제 보더라도 이런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인터뷰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인터뷰 보시면은 여러분의 시야가 훨씬 더 넓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괜찮습니다. 이 인터뷰를 미국인이 본 사람도 몇십 명이 안 됩니다. 몇십 명이. 그러니까 오늘 공병호 TV에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마다 참여하신 분들은 세계 최고급 정보를 40년의 연구와 지필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터를 해가지고 재해석해서 가공해서 이름 전달하는 거니까 세계 최1급 여러분 정보들 여러분이 가지고 지식을 수혈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도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귀한 인터뷰인지 모르는 겁니다. 20, 30명밖에 안 받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런 글을 적은 겁니다. 진짜 고맙다고. 이렇게 전쟁을 반듯하게 볼 수 있는 시야를 제공해 주면 굉장히 고맙고 당신 콘텐츠가 거의 실시간으로 한국의 독자들한테 다 유튜브를 통해서 전달되니까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한다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은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는 지난 수십 년간의 전제를 뒤집고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재확인하는 역사적 사건이 될 것입니다. 한국 여러분 군함 파견해야 됩니다. 이번 기회에 미국 쪽에 확실히 줄 서가지고 미국이 그래도 한국이 참 동맹이다 이렇게 인식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전쟁은 미국이 이깁니다. 패배할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무슨 뭐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고 이런 그런 거 관계없습니다. 미국이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다. 프랑스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정신 차려라 이 인간들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지네브 리브와 허드슨 연구소 연구원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중국의 글로벌 전략을 무너뜨리기 위한 결정적 한 수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딱 머릿속에 집어넣으시기 바랍니다. 결정적 한 수입니다. 그냥 이란 전쟁이 아닌 겁니다. 이란은 중국의 1:1로 프로젝트와 에너지 안보의 핵심 축으로서 미국 주도의 달러 패권을 우회하는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란은 중동의 중국의 에이전트 대리인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 정권을 무너뜨림으로써 중동의 안보 부채를 청산하고 그곳에서 절감된 군사적 지원을 대만 해협 등 아시아 태평양 전력으로 재배치해서 중국과의 본판 대결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본판 대결의 화력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이란을 이용한 겁니다. 중국은 제국을 여러분들 운영해온 오랜 역사를 갖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중국의 수뇌부는 상당히 여러분들 간계에 능하고 음흉합니다. 결국 이번 이란 전쟁은 이란 내부의 불만과 외부의 물리적 타격을 결합해서 러시아, 중국, 이란으로 이어지는 근위주의 책을 대륙 세력의 근위주의 책을 해체하고
미국의 글로벌 지배력을 재확립하려는 거대한 힘의 재편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각을 갖고 여러분들 전쟁을 보게 되면은 다른 것들이 다 소음처럼 보이는 겁니다. 중국 전략의 기둥, 이란은 중국 신실크로드의 핵심이고 달러 기반 무역로를 위하는 전략적 통로입니다. 미국의 공격은 중국이 구축한 대체 공급망을 직접 타격해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확장을 차단합니다. 중국은 이란 석유 수출의 80, 90%를 독점하며 에너지 안보를 유지해왔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공급 중단은 중국 경제의 직접적인 비용 상승과 불안정을 초래하는 치명적 타격이 될 것입니다. 중국의 여러분들 주요소에 쫙 차들이 서 있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사우디 이란 중재 등 중국이 보여준 외교적 성과는 이번 전쟁으로 그 한계가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이란을 미국 견제용 도구로 활용했으나 정작 위기 상황에서 이란을 보호하거나 통제할 능력이 없음이 입증됐습니다. 트럼프는 이란 문제를 종결함으로써 중동에서 군사적 재정력 소모를 끝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등 태평양 전선의 모든 군사력을 집중해서 중국과의 패권 전쟁의 승기를 잡으려고 하는 포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기 TV7376님 고맙습니다. 이번 작전의 목표는 단순한 타격이 아니라 미국과 협력 가능한 정보를 이란 내에 수립하는 것입니다. 지도부 제거를 통해 내부 분열을 유도하고 이란 국민의 반정부 에너지를 체제 변화의 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약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후티 반군 문제 해결과 중동 패권 장악에는 선물을 안겨다 줄 것입니다. 이것은 사우디와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를 가속하고 친미연합 전선을 공고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여기 허드슨 연구소의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프랑스 방송과 직접 한 여러분들 바로 어제 한 인터뷰 프랑스 인터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네바 리부아 연구원이 모로코 출신으로서 학부를 프랑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중동 문제, 유대인 문제, 유럽 문제, 미국 문제를 다 아우를 수가 있는 겁니다. 젊은 분이지만 굉장히 시야가 넓고 실력이 탄탄한 사람 같아. 아주 여러분들 전쟁을 파악하는 데 크게 빚을 진 그런 연구원입니다. 이란 국민의 경제 실패와 사회적 억압에 대한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입니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죠. 물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의 정밀 타격으로 정권의 물리적 힘이 약화되면 민중봉기가 체제 변화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란이 AI 드론을 활용해 가지고 마드 드론 그다음 군집 드론까지 활용해 가지고 이란 내에 이란 민병대 바시지의 초소 근무소를 전부 다 파괴하지 않습니까? 3월 11일부터 시작돼 3월 15일부터 더 이름 가속화된 거죠. 이란 정권의 붕괴는 러시아의 군수 지원을 차단하고 중국의 중동 레버리지를 제거하고 미국의 셰트론을 불쇼시키고 독보적인 글로벌 리더십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미국이 그동안 바이든 행정부 때 이런 방치됐던 이란 중심의 기울어진 글로벌 리더십을 재편성하는 그런 양보할 수 없는 전쟁, 포기할 수 없는 전쟁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도 완전히 장악할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전쟁을 여러분 이렇게 시각을 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이 이깁니다. 미국이. 지금 이란은 허장성세입니다. 실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말싸움을 하는 겁니다. 이란 외무장관 이런 매일 CNBC부터 시작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심리전 외에는 지금 남아있는 게 없는 겁니다. 미국이 전쟁 승리하는 겁니다. 미국이 원하면 이런 한국 함대 파견해가 여러분들 한 대 파견하려면 2대 파견해야 되는 거죠. 좋은 기회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지네바 리부아님이 아주 귀한 그러니까 그런 사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다듬습니다. 근데 인터뷰는 정문정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속내가 그대로 드러나오는 거죠.
지네바 리부아님이 여러분들 이번에 프랑스 인터뷰는 대단히 압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보고 이게 진짜 여러분들 정확한 시각이구나. 이 보시기 바랍니다. 미녀는 보기만 해도 여러분 기분이 좋네요. 실력 있는 미녀니까.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인터뷰가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는 내용을 봤지만 이번에는 그냥 원문을 핵심 원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이란 전쟁은 세계 권력의 판을 정말 크게 뒤집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생각할 때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성을 생각할 때 저는 이 세 국가 러시아 중국 이란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단호하며 지배적인 미국을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단호하고 더 지배적인 미국을 세 나라가 목격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들 세계 국가들이 발전시켜온 많은 측면과 전제를 뒤집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미국이 쇠퇴하고 있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권력의 판을 크게 뒤집는 전쟁이 될 거라는 겁니다. 프랑스어로 프랑스 사람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어로 하는 것보다 더 솔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글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글로 볼 수 없는. 이제 미국의 힘을 재확인하는 것으로 보이는가. 트럼프는 지금 쿠바 문제도 그렇습니다. 쿠바에 대해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미디어가 꼭 말하지 않더라도 억지력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지형을 장악하고 에너지 측면의 통로를 통제한다. 중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위안으로 거래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고 누구도 우리의 제재를 피하게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트럼프가 발신하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공격적인 메시지입니다. 서방구로부터 구체적으로 베네수엘라로부터 중국과 러시아를 아웃시키고 그다음에 쿠바로부터 아웃시키고 서방구는 전부 다 미국이 다 통제하는 겁니다. 공격적인 메시지를 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 한국의 지도층들이 착하게 읽어야 됩니다. 중국에 줄을 서봐 바로 죽는 겁니다. 이 전쟁은 권력의 판을 정말 크게 뒤집을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들 인터뷰가 갖고 있는 힘은 심사숙고하지 않게 이렇게 바로 속사포로 나올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란은 중국 전략의 핵심 기둥으로 특히 달러가 지배하는 무역로를 우회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로 인해 중국은 이란을 통해 미국의 통제를 피한 상업적 에너지 흐름을 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끊어버린 겁니다. 이란은 중국의 원유 수입에서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일 138만 배럴 규모의 해상 운송으로 이어지는데 이것은 중국 산업을 안정화시키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국은 이란에 수출되는 석유의 80에서 90% 이상을 구매하며 이것은 중국에게 이란이 경제적 생명줄이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이란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전쟁은 중국의 경제적 취약점을 노출시킵니다. 우리는 제국을 운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계속 확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란 전쟁은 그냥 이란만의 전쟁이 아닌 겁니다. 중국 외교부 장관 왕이가 미국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비판했지만 이것은 중국이 이란의 공격성을 제어하지 못한 한계를 드러내고 중국이 후원한 사우디 이란 정상화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제한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은 이란을 지역 불안정의 파트너로 삼아서 통제할 수 있는 레버리지가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중국의 지역 영향력이 과장되었음을 강조하고 이란의 불완전한 전략이 중국에게 이미 역효과를 미치는 것을 뜻합니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벗어나 아시아 태평양에 지금 집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지만 이란의 반대가 항상 장애물이 되어 왔습니다. 트럼프는 중동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며 이미 시리아에서 1000명의 미국 군인을 철수시켰습니다. 이 철수는 중동 안정화를 위한 경제적 접근을 뒷받침하며 이란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원 재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이란에서 발을 빼가지고 화력의 많은 부분을 인도 태평양 지역에 집중해서 중국과의 본 경기에 대응해야겠다 이겁니다. 그 발목을 잡아야겠다는 것이 바로 이란을 육성해 가지고 미국을 중동 수렁에 빠뜨려야겠다는 것이 중국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미국의 전략적 목표는 이란 정권을 약화시켜 지역 불안을 제거하는 것으로 종교 지도자와 군 지휘부들을 타격하는 내부 위기를 유발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을 무너뜨리면 미국의 전략적 대역폭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완전한 민주화가 아닌 덜 절대적인 정부 수립을 통해 미국의 글로벌 초점을 아시아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란의 약화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이스라엘과 정상화를 가속화하고 예멘 내 후틴 반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리하며 이것은 중동의 삼각관계 사우디, 이스라엘, 이란을 재편할 것으로 봅니다. 현재 이란이 매우 약해진 상황에서 일어난 일은 사우디아라비아가 예멘 문제에 대해 도움을 줄 것입니다. 사우디는 이란 영향력 감소로 중동 패권을 강화하며 미국의 중동 타출 전략에 협력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넓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넓게 보는 겁니다. 이 전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의 미국 경제에서 권력 균형을 뒤집으며 미국이 더 공격적이고 지배적인 태도를 보이게 합니다. 미국의 글로벌 힘을 재확인하는 그런 재편 전쟁이라고 해석해야 됩니다. 여러분 명확하게 정리가 되죠. 이렇게 여러분들 확실한 견해를 가지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 전쟁을 보시게 되면은 나머지 부분들은 굉장히 여러분들 사소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여러분 오늘 이 국제 섹션 이야기가 좀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투자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문제. 여러분 오늘 투자 문제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투자 방송을 하는 것은 오늘도 보니까 사설에 예산을 700조 이상을 했는데 또 추가 경정 예산을 여러분들 편성하겠다 그런 내용이